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고 계신가요?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심지어 많은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는 치매 예방에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말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전국 각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요. 혹시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시청 중이에요. 대구에서 듣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 댓글을 통해서 어디에 계시든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는 기분이 들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을 깜빡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한 말을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가 아닌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할머니에게 특별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바로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 모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어릴 때 이야기를 동네 분들께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할머니의 건망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아들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시고 며칠 전 대화 내용도 생생히 기억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말하기를 통해서 뇌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201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매일 30분 이상 능동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무려 40% 낮았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중간 수준의 근거로 분류되고 대한치매학회에서도 권고 등급비로 인정하고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2020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치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마와 전두엽을 보호한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잠깐 이 부분을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인 오키나와에는 유이마루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예요. 놀랍게도 이 지역의 치매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60%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일상적인 대화가 뇌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치매 위험을 줄이는 말하기에는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사형 말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형태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병원 갔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좋으냐면 뇌에서 시간 순서, 인과관계,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뇌과학 연구팀이 MRI를 이용해서 조사했더니 서사형으로 말할 때 뇌의 7개 영역이 동시에 불이 켜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단순한 단답형 대화일 때는 2-3개 영역만 활성화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두 번째는 질문형 말하기입니다.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을 자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할 때는 뇌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뇌 훈련이 되는 거죠. 여기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신경가소성이 뭐냐면 뇌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감정 표현 말하기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진다, 가슴이 뭉클하다, 기운이 샘솟는다 이런 식으로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뇌에서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언어를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연결됩니다. 이 연결이 바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미국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 다음 그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게 했더니 뇌의 편도체가 진정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즉,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 설명 말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어는 이런데 B는 저렇다 이런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비교를 할 때는 뇌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 계획 말하기입니다. 내일은 뭘 할까? 다음 주에는 어디 가볼까?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할 때 뇌의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치매가 시작되는 곳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래 계획 말하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시면 될까요? 82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경미한 인지 저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을 권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말하기 훈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부인분께 하루 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오늘 산책 간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9시에 공원으로 산책을 가서 벤치에 앉아 새소리도 듣고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도 나눈 다음에 10시 30분쯤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뉴스를 볼 계획이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부인분께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도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함께 표현하셨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손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나도 우리 손자가 보고 싶어졌어. 다음 주에 한번 연락해봐야겠어. 이런 방식으로요. 6개월이 지나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인지 기능이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특히 기억력 검사에서 이전보다 30%나 향상된 점수를 받으셨거든요. 할아버지 부인분도 요즘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기운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뇌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초보자분들은 하루에 한 번, 10분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뭘 했다 이런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감정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트에 갔다가 아니라 오늘 오전 10시쯤에 동네 마트에 갔는데 입구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새로 나온 과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사봤는데 정말 달콤하더라고. 내일 너한테도 좀 가져다 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중급자분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해보세요. 아침에는 오늘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저녁에는 실제로 한 일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함께 표현해보세요. 아침 계획 말하기의 예시를 들어드리면 오늘은 오전에 병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을 예정이야. 혈압약 때문에 조금 걱정되지만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 오후에는 경로당 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 계획이고. 이런 식으로요. 저녁 돌아보기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정말 안심됐어.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 경로당에서는 오랜만에 윷놀이를 했는데 우리 팀이 이겨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 이렇게 감정과 함께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급자분들이나 이미 인지 저하가 시작된 분들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다른 주제로 10분 이상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월요일은 어린 시절 이야기, 화요일은 젊은 시절 이야기, 수요일은 자녀들 어릴 때의 이야기, 목요일은 여행 경험담, 금요일은 음식 이야기, 토요일은 계절과 자연 이야기, 일요일은 미래 계획 이야기.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반응도 관찰하면서 질문도 던져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비슷한 경험 있니? 그때 내 나이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너무 빨리 말하시면 안 됩니다. 뇌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말하시는 게 좋아요. 분당 120-150단어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속도 정도예요. 두 번째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치매 초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뇌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의식적으로 다양한 주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는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감정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혼자 중얼거리는 건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뇌에서 더 복잡한 처리 과정이 일어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대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으시다면 반려동물에게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실제로 반려동물과 대화하는 것도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대화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셔야 해요. 그래야 뇌가 온전히 언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과의 대화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시잖아요. 특히 바쁜 자녀들과는 긴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자녀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지냈다. 이런 단답형 대답 대신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란다에 물을 주었는데 어제 심은 상추가 벌써 작은 싹을 틔웠더라고. 정말 신기했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이웃집 할머니한테도 가서 자랑했지 뭐야. 할머니가 상추 키우는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더라고. 다음에 너한테도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녀들도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녀들이 바빠서 짧은 시간만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3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가지만 골라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길에서 우연히 30년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서로 못 알아볼 뻔했어. 그런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알아챘지 뭐야. 그때 추억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즐거웠어. 그 친구도 손자가 있다고 자랑하더라고. 이렇게 짧지만 구체적이고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하시면 자녀들도 더 집중해서 들어요. 손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야기꾼이 되어 보세요. 할머니가 어릴 때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저녁에 온 가족이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단다. 그때 아버지가 들려주신 전설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생하게 들려주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게 되고 여러분의 뇌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손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질문도 던져보세요. 너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야? 비슷한 경험 있니?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 아이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의 뇌도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순한 안부 인사나 날씨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상대방이 그냥 그래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부분이 그냥 그런가요?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고 여러분도 그에 맞는 조언이나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뇌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 다 텃밭을 가꾸고 있다면 요즘 무슨 채소 키우세요? 작년에 키운 토마토는 어땠어요? 올해는 뭘 새로 심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경험을 나눠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정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도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을 때 얼마나 뿌듯하던지, 벌레가 생겼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피하셔야 할 말하기 습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아프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말들만 계속하시면 뇌도 부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물론 힘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 무릎이 좀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산책을 나갔더니 기분이 좋아졌어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단순한 어휘만 사용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어휘력이 줄어들기 쉬운데 의식적으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좋다 대신에 기분이 상쾌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만족스럽다, 행복감이 밀려온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하루에 새로운 단어 하나씩만 사용해 보려고 노력해도 1년이면 365개의 새로운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일방적인 말하기예요.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거죠.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말할 때와 상대방 말을 들을 때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도 뇌에서는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적절한 비율은 자신이 말하는 시간과 상대방 말을 듣는 시간이 6대 4 정도가 좋아요. 네 번째는 과거 이야기에만 매몰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셔야 해요. 내일은 뭘 할 계획이야? 다음 달에는 어디 가보고 싶어? 올해 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런 미래 지향적인 대화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없이 사실만 나열하는 거예요. 병원 갔다, 약 받았다,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로봇처럼 말하시면 뇌 활성화 효과가 떨어져요. 병원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서 조금 지루했지만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금세 갔어. 약을 받을 때 약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마웠어. 이렇게 감정과 상황을 함께 표현해 주세요. 여섯 번째는 추상적인 표현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보다는 어제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시는 게 뇌 훈련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에 1000단어 이상 말하는 어르신들의 뇌 용량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15%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1000단어가 어느 정도냐면 대화로는 약 7-8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런데 이 1000단어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단순하게 응, 그래, 좋아 이런 말만 1000번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패턴을 사용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려드릴게요. 아침 기상 후 대화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잤니? 나는 어젯밤에 조금 늦게 잤어. 텔레비전에서 옛날 영화가 나오더라고. 1970년대 영화였는데 주인공이 참 매력적이더라. 그 시절 영화는 지금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 너도 그런 옛날 영화 좋아하니? 이렇게 시작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죠. 식사 시간 대화 시나리오도 중요해요. 오늘 아침 메뉴가 참 맛있네. 이 미역국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때는 미역을 직접 바닷가에서 따와서 말려놨다가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정성스러운 일이었어. 너는 어릴 때 할머니표 요리 중에 뭘 가장 좋아했어? 점심 후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오늘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는 분이야. 항상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 독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나도 요즘 뭔가 새로운 책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너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게 있었니? 저녁 시간 하루 정리 대화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참 알찼어. 아침에 병원 갔던 것도 좋았고, 점심에 친구들과 만난 것도 즐거웠어. 특히 오후에 손자가 전화해서 학교 이야기를 들려준 게 가장 기뻤지. 그 아이가 수학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 정말 뿌듯했어. 너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이런 식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대화의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혹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8세 정말순 할머니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말하는 게 정말 어색하셨대요. 평생 과묵하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경로당 수다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거의 듣기만 하셨대요. 가끔 네, 그래요 정도만 대답하시고요. 그런데 두 달째부터 조금씩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길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신 거죠. 지금은 모임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셨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처음보다 25% 향상된 결과를 보이셨어요. 이처럼 나이나 성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 주제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음식에 대한 추억과 경험이 있잖아요.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지금은 없어진 음식 중에 그리운 게 있어. 처음 요리를 배웠을 때의 이야기, 가족들과 함께 했던 명절 음식 준비. 이런 주제들은 자연스럽게 감정과 추억이 함께 나와서 뇌 활성화에 아주 좋아요. 두 번째는 계절과 날씨 이야기예요. 단순히 오늘 날씨가 좋네가 아니라 이런 날씨를 보면 30년 전 그 봄날이 생각나. 그때 벚꽃이 만발했을 때 가족들과 소풍을 갔었는데. 이렇게 확장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세 번째는 동네와 지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 새로 생긴 건물들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 옛날 이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니? 이런 주제들로 이야기하면 지역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면서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건강과 운동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 젊었을 때와 지금의 체력 차이, 건강 관리를 위해 새로 시작한 습관들. 이런 주제들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취미와 관심사 이야기예요. 요즘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게 있어? 젊었을 때 못 해봤지만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즐겨보는 것들. 이런 주제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요. 여섯 번째는 가족과 인간관계 이야기입니다. 가족들 근황은 어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 생각이 날 때, 새로 사귄 사람들과의 에피소드. 이런 주제들은 감정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뇌 영역을 자극합니다. 일곱 번째는 학습과 새로운 경험 이야기예요. 최근에 새로 알게 된 사실,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배운 것들,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문. 이런 주제들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상대방이 피곤해하거나 관심 없어 보이면 억지로 계속하지 마세요. 대화는 즐거워야 효과가 있어요.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면서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패턴으로만 대화하지 마시고 가끔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질문을 많이 했다면 오늘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본다든지, 평소에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오늘은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든지요. 이렇게 다양성을 주면 뇌가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있거나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제로 대화하는 루틴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는 오늘 계획 이야기, 오후 3시에는 추억 이야기, 저녁 7시에는 하루 정리 이야기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대화 상대방도 함께 협조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에게 이런 대화 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해 두시고 인내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환자분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도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그렇구나, 재미있는 이야기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리고 환자분이 대답하기 어려워하면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재촉하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대답을 못하시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다른 쉬운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어제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중에 환자분이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시면 즉시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를 중단하세요. 억지로 계속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대신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해요 하면서 차나 물을 함께 마시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첫째, 오늘 저녁 가족과 대화할 때 오늘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3분 이상 이야기해 보세요. 단순히 병원 갔다가 아니라 오전 9시에 집을 나서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서 30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둘째,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최소 3번 이상 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비슷한 경험 있어? 그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섞어가면서 대화해 보세요. 셋째, 감정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좋다 대신 기분이 상쾌하다, 마음이 따뜻하다, 정말 뿌듯하다, 행복감이 밀려온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써보세요. 넷째, 내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그때 느낄 것 같은 감정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골라볼 예정이야. 특히 상추가 싱싱한 걸로 골라서 저녁에 쌈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벌써부터 기대돼.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 추억을 하나 들려주세요. 단,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그때의 감정과 생각도 함께 표현해보세요. 20살 때 첫 직장에 입사하던 날이 기억나. 새 구두를 신고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회사 문을 들어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순수했던 것 같아. 여섯째,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며 대화해보세요. 대화할 때는 다른 일은 모두 멈추고 오로지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일곱째,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덟째, 오늘 사용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하나 기억해 두세요. 매일 새로운 어휘를 하나씩만 사용해도 1년이면 365개의 새로운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 아홉째,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비율을 3대 7 정도로 맞춰보세요. 힘든 감정도 표현하되 좋은 면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열째,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를 골고루 섞어서 해보세요. 과거 추억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도 함께 나누세요. 이 10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5가지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이런 대화 훈련을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도 함께 해보세요. 우리 가족 모두 뇌 건강을 위해서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해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훨씬 즐겁고 지속 가능해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의 가장 감사한 일 3가지씩 이야기하기, 이번 주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 어릴 때 추억 한 가지씩 들려주기. 이런 가족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모두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이런 대화 훈련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야 뇌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 한 달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세 번째 달부터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말이 더 또렷해지고 생각도 더 명확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실 거예요. 치매 위험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실 거예요. 대화가 즐거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의식적으로 바꿔보시면 이것이 최고의 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헬스장에 가서 몸을 단련하듯이 대화를 통해서 뇌를 단련하시는 거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아요. 그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뇌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말하세요.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약물이나 치료 변경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나 인지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